나다기원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희 회사는 화상회의를 주로 개발하는 벤처 회사로 국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앞서간다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대기업들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 회사는 돈이 많을 뿐이지 실제로 하는 일은 저희가 많이 그 안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많이 협력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화상회의에서의 대기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것은 화상회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가 구축한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빠른가 그런 거를 데모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다 보니까 주로 VOD나 이런 화상회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전에는 네트워크를 이서넷 정도, 그러니까 10Mbps 정도로 설치했었다가 ATM이라든지 FDDI라든지 굉장히 비싸고 빠른 거 설치를 했는데 그거를 이걸 설치하는데 도장을 찍은 돈을 낸 사장님이나 기타 위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 설치했습니다 라고 이게 좋은 거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마땅히 보여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비디오 쪽은 굉장히 많이 트래픽을 먹는 데더라. 그게 멀티미디어의 붐을 타고 또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를 선택할 건가 해서 화상회의를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랜을 중심으로 해서 화상회의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의 같은 경우, 특히 이건 미국의 경우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ISDN을 통해서 화상회의가 먼저 시작이 됐어요. 이거는 전화선 다음에 나온 네로밴드 ISDN, NISDN에서 어떠한 부가 서비스를 할 것인가 해서 가장 어려운 서비스로 화상회의를 생각을 했었죠. 그때 ISDN에서 팩스도 있고 다른 많은 기능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화상회의를 가장 꽃처럼 생각을 했어요. 가장 많은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외국에 있는 화상회의 회사들은 ISDN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상 ISDN은 잘 보급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부득이 랜에서부터 개발을 했고 우연히 초고속망하고 연계가 돼서 어느 정도 시장성도 있었고 이때까지 한 4, 5년 정도 계속 개발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거 샀는데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될지를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도입하려는 생각 자체가 우리 망이 이만큼 빠르다는 걸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도입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응용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했고 응용 소프트웨어로 뭘 살지 어떤 부서에서 쓸지를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데모가 끝나면 그냥 먼지가 쌓이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갖다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먼저 어떤 데 적용을 하면 좋고 그랬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그래서 적용 분야가 국내 사례는 어떤 게 있었고 외국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다. 물론 이건 성공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만들면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은 사람들이 더 잘 쓸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화상회의로서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되고 싶은 벤처 기업이 나다기원입니다. 먼저 좀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이 소프트웨어들이 그러니까 비디오 서비스들을 대충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처음에 대화형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내가 알아볼 수 있고 나도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전달이 되는 거를 대화형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거로 대표적으로 화상 전화나 화상 회의 요즘 한참 붐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원격 학습이나 또 사람들이 혹시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원격 진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형 서비스라고 또 나눠줄 수 있는데 이거는 비디오 온 디맨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뉴스 온 디맨드 그 다음에 원격 쇼핑 그 다음에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주문형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요청을 하면 반대쪽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배형 서비스인데 이건 한쪽에서는 어떤 리퀘스트를 하지 않아도 갑니다. 무조건. 물론 이제 N번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넣었지만 이건 사실 N번은 대화형이나 주문형이나 분배형 다 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망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빅이나 배스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망에 흘러다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분배형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형 서비스로는 인터넷에서 많이들 보시는 KBS나 MBC에서 스트림웍스나 뭐 이런 걸 사용해서 분배형 서비스로 자기네 방송을 화면을 조그맣게 해서 보내주죠. 그 외에 또 비디오 메일을 서비스하기도 합니다. 비디오 메일은 자기가 녹화를 해서 그거를 메일 툴을 이용해서 보내는 거죠. 이거는 굳이 메일 툴이니까 이 분배형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비디오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비디오 서비스 분류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도 많이 말씀들 하셨지만, 프로토콜이 도대체 뭐가 있냐? 저는 세 가지로 역시 나눠봤는데, ITU 쪽의 프로토콜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화상회의는 ITU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니까요. 그래서 H.32X 시리즈의 화상회의 터미널에 대한 규격이 있었고, 그 안에 돌아가는 비디오가 H.26X, X는 그 숫자가 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씁니다. 요즘은 H.320 말고 310도 나와가지고, 위에 있는 32 시리즈에는 딱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3XX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들이 속하기 때문에 편의상 32X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26X라고 썼지만은 아직까지는 261, 262, 263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ISO에서 MPEG-1, MPEG-2, MPEG-4, JPEG, 그 다음에 모션 JPEG, JPEG을 모션 JPEG이라고 해서 이제 비디오처럼 쓰는 게 또 있는데 이건 표준으로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표준은 아닌 것 같았고, 어쨌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비디오를 보내고 또 많이들 만들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IETF의 N번인데, IETF에서 굳이 비디오 서비스로 하나로 쓰니까 N번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들도 역시 우리가 쓰는 많은 프로토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MV나 여기서 또 H.26이나 JPEG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상회의의 장점을 생각해보죠. 도대체 화상회의를 썼는데 내가 애인 얼굴 보는 거 말고 다른 좋은 점이 있겠는가? 첫째, 이건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샀으면은 산 거 이상의 비용을 뽑아야지 내가 산 효과가 있는 거죠. 따라서 뭐의 비용 절감이 있냐? 난 출장비가 일단 절약이 되고 교통비가 절약이 된다. 출장비라는 입장은 회사에서 지불하는 입장이고 교통비는 좀 더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되는 비용 절감입니다. 또 이동 시간 동안에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못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데 2시간 동안이었으면 뭔가 더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기회 상실에 대한 비용이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화상회의는 연결만 하면은 아무리 늦어도 10몇 초 뒤에는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산성이라는 부분은 전화나 팩스에 비해서 보다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니까 전화나 팩스만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보다 나은 생산성 향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의 구체적인 예로서 보면은 전화를 하게 되면은 1대1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3자 통화도 되긴 하지만 그런 2사람이나 3사람이서 이게 전화를 받고 있으면은 회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고 있다가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옆 사람한테 바꿔줄게 하지 옆 사람과 같이 해서 다른 사람과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화상회의는 몇 사람이든 모여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조언자를 도움을 받아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거다. 물론 이건 구체적인 예도 몇 개 있지만 수치적으로 이게 얼마의 돈으로 환산되어 있는지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화상회의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속한 업무 진행이 있다. 그건 앞부분의 비용 절감과 비슷한 이유 때문인데 이동 시간이 들지 않으니까 당연히 업무를 빨리 수행할 수가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인데
나는 그 왕진을 10군데를 다녀야 된다. 근데 그 뭐 다니는 부분이 그 물리적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맞으면 정신과 질환이라서 뭐 그런 대화만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아니면 내가 변호사인데 이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돌아다니는 시간이 절약되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보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화상회의 이런 장점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화상회의의 적용 어플리케이션 분야가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제가 한 분류고, 이거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분류는 골드만앤삭스라는 외국 회사가 화상회의에 이런 장점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그 화상회의를 사용하거나 화상회의를 만들거나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사람들이 그래도 이것이 가장 많이 이득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부분이 more participation in meeting. 그러니까 내가 회의를 하는데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전화만 하는 것보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뭐 장점이 있을 거다. 그게 가장 크다고 보는 거죠. 장점 중에서는. 그 다음이 인터컴퍼니 커뮤니케이션이 쉽다. 좀 더 좋아질 거다. 전화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하나하나에 따라서 적용하는 회사가 달리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컴퍼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뭐 요즘 뭐 세계 경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 돼서 서울에서 본사가 있지만 뭐 공장은 중국이나 뭐 아니면 동남아나 심지어는 뭐 저기 그 멕시코 쪽에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회사 본사와 얼마나 잘 대화가 되겠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하면은 뭔가 회사가 좀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better use of time. 역시 교통시간이 절약이 되니까. 네, better use of remote expertise. 그러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전문가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아는 거는 프로토콜은 좀 아는데 임플리멘테이션은 잘 못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얘기하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옆에 사람이 같이 와서 얘기를 해주고 다시 내가 좀 받고. 이건 일종의 커스터머 서비스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머들이 많이 쓰는데 사용법이 좀 복잡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을 서비스 센터에 하겠죠. 근데 전화로 하는 것보단 이런 화상회의를 하면은 보다 직접적으로 잘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테고 그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모를 때는 바로 옆 사람을 연결을 해서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quicker turnaround time이라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보는 데 되는 시간이 적게 든다는 거고요. 밑으로 갈수록 그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적어지는 부분인데 뭐 코스트 리덕션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얼마나 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quicker crisis resolution. 그러니까 이 화상회의를 적용한 분야에 보면 crisis management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위기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 감에 와닿진 않아요. 하지만 직접 보고서 하는 거는 뭔가 체감적으로 전화로 하는 것보다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의 장점으로도 봅니다. 그다음에 competitive edge. 이건 뭐 경쟁사에 비해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어떤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더 우위를 가질 수 있으면 당연히 그 회사의 제품이나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경쟁력이 있어진다. 그다음에 improved moral이라는 부분은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전화로 하는데 뭐 그 사람이 발을 올려놓고 있는지 코를 후비고 있는지 뭐 아무래도 화상을 보면은 좀 더 예의를 차리게 되겠죠. 그리고 안 보고서는 서로 누구 말대로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얘기하다가 딴 얘기하다가 너 누구야 했을 때 그런 농담을 쓰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시죠? 그러면 얼른 끊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왜? 전화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무례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다. 줄어들 수 있음으로 해서 뭐 어떤 이득이 본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숏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부분은 뭐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이 분야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급박하게 일어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M&A를 한다. 그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죠. 뭐, 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법원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뭐 그런데도 나름대로 이제 그 뭐 증인 출석해야 되는데 증인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못 오니까 그 재판 날짜를 좀 뒤로 미룬다든지 이건 이제 그 변호사가 요구를 하겠죠. 휴정을 하고 언제 다시 시작합시다. 뭐 이런 식의 요청을 해가지고 실제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런 거를 줄일 수 있을 거다. 그런 일종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훨씬 줄어든다. 이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적용 분야가 이거는 이제 뱅크 앤 서비스 커퍼레이션이라는 데서 만든 건데 먼저 어드버타이징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이건 광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광고라는 거는 광고주와 광고 제작사가 있는데 광고주한테 자주 문의를 해서 뭐 고칠 건 고치고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능하면 광고주 입맛에 맞는 거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빨리 만들어주려면 많은 그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찍는 사람이 언제 거기 가서 많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화상회의를 연결을 하면은 뭔가 그 고객한테 빨리 그 자기의 어떤 새로운 그 컨셉이라든지 이런 걸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걸 부분, 그러니까 법조계 쪽은 사실 사람이 되게 비싸잖아요. 뭐 변호사도 비싸고 판사도 비싸고. 근데 그 비싼 사람들을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빠르게 서비스를 받도록 시간이 돈인 사람들을 갖다가 화상회의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로펌에서는 쓰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facilities planning 부분은 이거는 좀 저도 이게 정확히 그거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어떤 공장을 여러 군데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공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걸 얼마나 잘 매니지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에서 이런 화상이 있으면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 놨으면 그런 걸 좀 보면서 플래닝을 잘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부분은 무인점포에 대한 얘기겠죠. 무인점포뿐만 아니라 이제 은행에서도 대출 심사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은행까지 오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디파트멘탈 커뮤니케이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로 많이 하는 데가 포항제철이 그런 예로 많이 드는데 서울에 본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포항에 큰 공장이 있고 광양에 제2제철소가 있죠. 근데 지역적으로 정삼각형인데 거의 삼각형 구조에서 그 세 사람이 모이려면 역시 대전 같은 데 있으면 편하겠지만 역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회사 또 내지는 뭐 그 서울에 있고 아까 예를 들어 뭐 중국에도 있고 뭐 저기 동남아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회의를 한번 하려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자주 회의를 안 하고 어느 회사는 이렇게 많은 분이 여기 오신 분들이 학생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느끼시겠지만은 실제로 회사 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 팀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또 다른 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전달도 안 되고 서로 단점이 있는데 서로 크로스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가장 유능한 사원은 어떤 사원이냐? 혼자서 일만 열심히 하는 사원이 아니라 이것저것 참견을 많이 하는 사원이 가장 유능한 사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참견을 함으로 해서 그 부서와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주고 따라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잘 배분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걸로 화상회의도 될 거다. 또 하나는 비디오 키오스크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처음에 화상회의를 시작하던 때가 1991년인가? 그때쯤 그 인텔 DVI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키오스크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안내판의 기준인데, 안내판인데 사실 그 안내판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갱신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그 TV가 붙어있는 안내판들이 대부분 먼지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옛날 정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갱신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고 뭐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비디오 키오스크라면은 업데이트가 별로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생기죠. 뭐 필요하면은 사람이 직접 와서 얘기를 하는데 굳이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화상회의를 적용해서 뭐 이익을 볼 수 있다든지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부분에서 적용 사례를 국내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먼저 임원회의가 있었다. 임원회의는 그 지금 많이들 하고 있었어요. 임원회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쓰진 않지만 과천하고 정부종합청사 광화문에 있는 데하고는 이렇게 화상회의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초기에 그러니까 뭐 디지털은 아니고 아날로그로 연결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게 연결돼 있었고요. 뭐 그것도 뭐 대전까지도 연결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어쨌든 그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싶어 할 때 쓰겠죠. 은행 무인 점포는 지금 실제로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 앞에 아마 하나 설치된 데가 국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은행 무인 점포는 뭐 감시 시스템은 지금 대부분 설치가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요즘 범인들도 많이 잡지만은 그걸 떠나서 대출 상담이라든지 하는 거를 무인 점포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은행에 그 대출 담당하는 조사역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 대출을 하러 온 사람들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이 돈을 빌려서 잘 할 건가 못 할 건가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뭐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자기는 관상쟁이 다 됐다고, 이 사람이 지금 돈이 없지만 성공할 거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직접 맞닥뜨려서 대면을 했을 때, 얘기를 했을 때 더 많은 판단을, 이제 실제로 수치상으로 이 사람이 뭐 회사가 이익이 났고 뭐 이런 부분보다 더 잘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 지점과 본사 간의 회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나다기원의 시스템으로 구축한 거는 아니었고요. 뭐 AT&T 제품으로 구축한 한지는 예가 있었고, 그 외에도 알게 모르게 많이들 구축을 했어요.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해외 지점과 본사 간의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뉴스를 보고, 요즘에는 정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포항에 있는 법원하고 울릉도와 원격 재판을 할 수 있다. 그 점지방 같은 경우는 한번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 이런 법원에서 재판을 울릉도에다 이제 그 조그맣게 이제 그 법원에 지원을 하나 차려놓고, 그 판사는 포항에 있고 그 피고나 원고는 뭐 울릉도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원격 재판을 하는 거죠. 역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었고요. 네, 원격 면접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면접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채용을 하려고 면접을 하면은 일단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교통비를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서울 오면은 적어도 이제 무궁화호 왕복차비는 지급을 해야죠.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물론 서울이 뭐 좋을지 몰라도 자기 고향이 제일 좋겠죠. 대전에 있는 사람도 서울 왔다 갔다 하려면 그게 뭐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격지에서 그 직접 면접을 할 수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로 장점이 되겠죠. 이런 그 적용 사례가 국내에 있었고요. 요즘 한참 얘기되는 원격 교육 부분은 화상회의 적용 사례 중에서 인터랙티브한,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일방적인 VOD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돈이 비싸서 원격 교육에다가 그 고화질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지는 못했는데, 값이 싸지고 뭐 사람들이 이런 게 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적용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이 그 눈에 띄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고 외국은 그러면 어떤 적용 사례들이 있었는가?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찾아본 거는 픽처텔이라는 회사 걸 찾아봤습니다. 왜냐면 그게 픽처텔의 화상회의 부분에서는 그래도 가장 선두 업체고 선발 업체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제 화상회의 응용 분야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회사예요. 시장 점유율로는 인텔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인텔은 좀 나중에 뛰어들었고 가장 오래된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한 10가지 정도의 분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7가지만 봤어요. 그래서 7가지는 이거는 어떤 응용 사례라기보다는 응용 분야로 이런 직종에서 이러한 업종에서도 화상회의를 이용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항공 분야나 아니면 국방 분야,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조립 생산하는 그런 분야,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파이낸셜, 그러니까 은행 같은 곳이죠. 그 다음에 의료 분야, 그 다음에 법조계 쪽, 이런 부분에서 많은 화상회의를 사용한 선도적인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백악관에도 설치되어 있다고 들었더라고요. 먼저 근데 어차피 이 회사는 저희하고는 경쟁 회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거를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고 간단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항공 국방 분야에서 쓰는 거는 이제 인터내셔널 미팅과 트레이닝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산업이라는 게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객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려면은 미국을 오든지 사람이 각 나라별로 방문을 해야 되는데 화상회의를 설치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이 되고 시간도 절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트레이닝 분야는 이런 디펜스 분야나 이런 거나 다 일 자체가 상당히 문턱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아요. 물론 그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면 이제 사람이 직접 가서 직접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를 좀 줄여볼 수 있는 것이 화상회의로서 할 수 있다면 인력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죠. 그다음에 자동차 분야는 예를 들긴 들었는데 일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빅3는 아니고요.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생산이라든지 사원 교육에 화상회의를 적용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로 Discrete Manufacturing 분야에 적용한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3M이 있었고 Cadence가 있었고 Sharp Electronics가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회사는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3군데만 예를 들었습니다. 3M에서 쓰는 것도 이런 이 세 회사 중에서 3M이나 Sharp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공장들 간에 공장에서 만든 걸 모아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샘플은 또 영국에서 만들고 실제로 생산은 멕시코에서 하고 물론 굉장히 많이 떨어진 부분에서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만드는 부품 중에서 일부는 또 다른 스위스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일을 하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들을 못하는 그러니까 자주 만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화상회의를 통해서 자주 미팅을 가짐으로써 어떤 제품에 서로 이견을 좁히고 샘플을 만들었는데 이게 내가 만들었을 때는 이거를 10cm로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어디 가보니까 아니 좀 더 센티미터가 아니라 인치로 알아들었다든지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부재에 따른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줄였다는 거죠. 실제로 성공적인 사례라고 3M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던스는 디자인 툴,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디자인 툴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 CAD 회사인데 요거의 커스터머들은 역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케이던스가 1위인지 2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도 이 툴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이 툴을 쓰다가 문제 잘 모르겠다. 이게 복잡한 소프트웨어인가 보죠. 그랬을 때 직접 엔지니어나 아니면은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만한 사람들한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커스터머 서비스에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샤프 같은 경우는 뭐 3M과 비슷한 경우고요. 그 다음이 이제 교육 분야인데, 교육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한 5군데만 예를 들었는데, 뭐 국내에서 하고 있는 데만 해도 수십 군데고, 뭐 미국뿐 아니라 다양한 회사에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캠퍼스 투 캠퍼스 링크. 그러니까 학교지만 그러니까 분교가 있는, 그랬을 때 분교에 있는 학생이 본교에 있는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을 때, 실제로 이 과학원에서도 서울 분원이 있었을 때, 전길남 교수님 수업은 서울 분원에서는 N본을 이용해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디스턴스 러닝 부분, 그건 요즘 흔히 버추얼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그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학위를 이수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크루팅하고 인터뷰잉 하는 부분에 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5개를 들었는데, 뭐 보스턴 유니버시티하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하고 같이 일을 해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에 있는 사원들의 석사 어드밴스드 그레듀에이트 스쿨을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기서 이제 이 회사가 제가 뭘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국 내에서 4군데 큰 지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4군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보스턴에 있는 프로그램을 들어서 이제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MIT는 워낙 유명한 학교에서 하나 넣었어요. 이 학교에서 하는 거는 슬로우한 스쿨, 그러니까 뭐 재정 쪽에 관련된 MIS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추얼 유니버시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퀸스 유니버시티라고 캐나다에 있는 학교도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명문이 생겨요. 뭐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서부의 명문은 뭐뭐가 있고 동부에는 뭐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어있는 중부에도 사람은 많지 않고 촌놈들이 많이 살지만, 뭐 중부에도 나름대로의 명문 학교들이 생기죠. 근데 만약에 버추얼 유니버시티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지역의 명문들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퀸스 유니버시티는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뭐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학교를 세운 못지않은 효과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그랬었고, 그 다음에 텍사스 A&M 같은 데는 거기도 버추얼 유니버시티를 개설을 했고요. 텍사스는 지역적으로도 많이 넓어가지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버추얼 유니버시티를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화상을 유용하게 써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는 뭐 국제대학, 그래서 저는 이건 어디 반사기 뭐 유형 학교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버추얼 유니버시티 이름을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뭐 학생을 모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특징이, 여기서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라든지 이런 걸 인터뷰를 통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인터뷰를 해서 뭐 실제로 임명을 하고 뭐 아르바이트에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재정 분야인데, 역시 돈을 많이 가진 데가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상회의가 아직 많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초기에 화상회의를 적용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플래닝과 리뷰하는데 들어간다. 그다음에 트레이닝도 시킨다. 그리고 M&A에도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경제 쪽도 법률 부분이 많이 관련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화상회의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머 미팅에도 사용을 합니다. 커스터머 미팅이라 그러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고객이 아니라, 뭐 대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큰 고객이 있겠죠. 거기 뭐 몇백만 달러 이상을 예치하고 있는 그런 고객이나, 뭐 그걸 실제로 빌려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은행을 생각하지 않고 투자 회사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내가 어느 투자 회사에 요즘 한참 우리나라도 환율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환투기를 하는 그 투자 회사가 있다면 그 투자 회사에 돈을 집어넣은 그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투자자들과 이제 그 투자 회사의 어떤 상담력이 얘기를 계속해서 내가 이번에 그 투자하려는 데가 어딘데 거기가 괜찮겠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전화보다 좀 더 고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이제 차별화를 유도하는 거죠. 이제 내가 다른 투자에 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런 그 경쟁력을 갖는다고 보는 거고요. 대표적인 회사는 뭐 있었겠지만 여기서 들어본 데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그 Allied Irish Bank라는 회사는 그 아일랜드,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아일랜드에서는 가장 큰 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일랜드에 본사가 있지만 런던이나 뉴욕 쪽에 그 고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화상회를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에 있는 뭐 방코 어쩌고 브라질. 예, 이 회사는 이제 브라질에 있는 역시 은행인데 브라질도 나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긴 지점이 1,400개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1,400개 지점을 다 연결을 해서 그 CEO,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그 총재겠죠. 총재와 그 지점관에 있는 사람과 실제 대화를 해서 뭐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런 거를 하는데 응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라는 데에서도 역시 뭐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프루덴셜 생명도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거를 응용을 해서 트레이닝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좀 더 두 가지 남았으니까 많이 두죠. 그 다음에 또 의료 분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료 분야에서는 화상회의를 적용하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건데 네트워크 딜레이나든가 아니면 중간에 네트워크가 딱 끊어졌다.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 수술하다 말고 뭐 수술을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안한데 그래서 그렇게 크리티컬한 분야에 사용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메디신 정도까지는 아니고 분야를 세 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메디컬 에듀케이션 분야, 그러니까 그 지방 병원이나 아니면 조그만 의원급에 있는 병원들은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약, 뭐 새로운 그 뭐 투약 방법,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바쁜 의사가 언제 와서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원격 교육을 통해서 그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책보다는 훨씬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으니까 화상회의에 충분한 좋은 그 응용 사례가 되는 거죠. 페이션트 다이그노시스 부분은 이거는 이제 텔레메디신 분야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수술을 하는데 그 부분의 전문가가 화상회의로 참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2년 전쯤에 그 맹장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급성맹장에서 그 그러니까 병원에 가자마자 바로 이제 그 수속 밟고서 바로 수술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8월 15일 휴일이라서 의사가 없고 인턴하고 레지던트 1년 차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일단 하려고 봤는데 저는 몰라요. 왜냐면 수술해서 전신 마취했으니까 모르는데 조금 지나니까 막 그 뭐 누구 전문의 찾고 뭐 막 그랬대요. 원래 한 30분이면 끝나서 수술은 끝나고 1시간쯤 지나면 나올 줄 알았는데 3시간이 지나도 제가 안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 혹시 맹장이 아니고 뭐 딴 게 터졌나. 불안했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었고 뭐 맹장이 좀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의사들만 나오면서 이만해요. 뭐 그래서 이만해요 맹장이. 그래서 맹장인지 아닌지 검사하기 위해서 정말 긴데 이게 뭐 혹시 다른 게 아닐지 모르니까 맹장을 찾기 위해서 전부 다 드러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사이에 속을 다 드러내고 찾았는데, 그러니까 레지던트 혼자서 못 견디니까 갑자기 이제 그 의사들을 호출해가지고 뭐 전문의들 뭐 신경과 전문의 들어오고 뭐 몇 명이 다시 그 소집이 돼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수술이 길어졌죠. 그러니까 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휴일이니까 병원에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병원에서는 그래도 국내는 어느 정도 조그마니까 가능한데 좀 더 큰 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방병원에 조그만 병원인데 거기서 갑자기 큰 환자가 있다. 큰 병이 발생했는데 그 가까운 큰 병원으로 옮기려니 너무 시간이 멀고 시간이 많이 들고 뭐 자기가 하자니 좀 불안하고 그럴 때 화상회의를 연결해서 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있는 그 패스웨이 헬스 네트워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지방 병원 7개를 연결을 해서
그 각 그 병원마다 전문의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간 분야의 전문가, 누구는 콩팥 분야의 전문가. 그래서 그 좀 더 조언을 해주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랬고 텔레 컴퓨팅 부분은 이게 거기 써 있는 말을 픽처텔에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대로 쓰긴 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디파트먼트 오브 그 멘탈 헬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신질환 치료에 응용을 하는데 그 어떤 정신질환이냐면 그 농아예요. 말을 못하고 청각장애가 있어 듣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치료하려면 의사가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하면은 보면서 이제 수화로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쓰는 거를 여기서는 텔레컴퓨팅이라고 예를 들어서 화상회의 한 분야로 이용을 한 비디오를 응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조계 분야인데 처음에도 설명했듯이 화상회의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움직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럼 움직이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시간이 돈인 사람들한테 응용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변호사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실제로 그 뭐 고객들 간의 시간을 촘촘하게 예약을 하는데 그 예약하는데 응용을 한다든지 실제로 이제 그 뭐 법도 계속 바뀌니까 그런 에듀케이션 분야도 아까 의사와 마찬가지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내가 가지 않고 직접 억세스에서 보겠다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것을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피쉬 앤 리처드슨이라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 그 특허 쪽 법률 전문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뭐 굉장히 일찍 화상회의를 도입을 해서 그 카운셀링을 그 커스터머하고 이제 할 때 화상회의를 설치해 놓고 했습니다. 그 특허라고 하지만 특허뿐만 아니라 뭐 의장 등록이라든지 상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 보여주면서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만으로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면서 하려면은 아무래도 컴퓨터가 연결되고 화상을 볼 수 있고 이러면은 좀 더 나을 거다.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General Counsel of the Bar. 바란 부분이 막대기인데 여기서 바리스터를 변호사라고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건 영국에 있는 변호사 협회예요. 영국에 있는 변호사 협회인데 그 변호사 협회에서 그 화상회의 시스템을 그 굉장히 여러 군데 깔아놓았어요. 왜 깔아놨냐면 그 제가 초기에 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법률상을 법원에서 진행하다 보면은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증인이 갑자기 필요한데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대부분 휴정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계속 질질 끌게 되는데 이때 한 예로서 나온 게 뭐냐면 어떤 그 형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형사 사건에 증인이 프랑스 파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건 법원은 영국에 있는 법원에서 실제로 그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고요. 근데 이 파리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몸이 약해서 그 영국까지 여행을 해서 뭐 증인으로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증인하고 법원 간에 화상회를 연결을 해놓고 우리는 선서를 하지만 그쪽은 왜 성경을 놓고서 하잖아요. 그래서 화상으로 성경을 해놓고 그 모니터에다가 손을 대고 선서하고 그 다음에 그 증인이 그 사건의 말하자면 그 범인을 그 사람들 쭉 세워놓고 누가 범인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 없는 사람들 엑스트라를 쭉 세워놓고 그 중에서 이제 범인 한 명 골라내는 건데 그거를 그 증인이 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이 마무리된 게 있는데 그런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증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변호사가 자기 지역에서부터 먼 데를 직접 가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 증인을 거기까지 그 변호사 사무실까지 오고 자기 사무실에서 그 증인과 얘기를 함으로 해서 시간을 줄이는 그런 부분에 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로 싱가포르에 있는 그 법원에서 그 하급 법원에서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역시 두 번째 경우와 비슷해요. 증인이나 아니면 원고 피고와 법원 간에 직접 오지 않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피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구치소나 형무소에 들어있고, 거기서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판사와 또 검사와 변호사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이 이제 실제적으로 교도소에서부터 나와서 뭐 이동해서 법원까지 가려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뭐 경관 혼자서 수갑 채워서 달랑달랑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버스 같은 데 태워서 오죠. 뭐 경관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붙고 앞에 사이드카 붙어서 시간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꽤 만만치 않은가 봐요. 우리나라도 이제 안양교도소에 있는 전모 씨와 노모 씨 오느라고 이제 서초동 법원까지 오는데 교통을 딱 막았잖아요, 다. 저도 그 지역을 통해서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갑자기 교통이 막히는 바람에 회사를 지각을 한 적도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범인은 형무소에 있고 법원에서는 모니터를 통해서 직접 재판을 하면은 많은 비용도 절약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도 좀 줄어든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싱가포르이 굉장히 일찍 적용을 한 사례예요. 싱가포르 같은 데는 네트워크가 도시 전체에 깔려 있어가지고 이런 걸 하더라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얼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거를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결론을 빨리 얘기하자면, 그래서 화상회의를 많이 쓸 수 있다. 화상회의 쓰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이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이제 패시픽 벨이라고 미국인 회사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럼 화상회의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쓰겠느냐? 그래서 지금보다 퀄리티도 좋아야 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플렉시블하게 내가 전화선을 쓰든지 무슨 네트워크 쓰든지 상관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요약해서 보자면 TV 퀄리티 수준의 비디오가 돼야 되고, 전화선 마냥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고, 전화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다 액세스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텔레폰 같이 그러니까 전화처럼 그렇게 쉽게 쓸 수 있게 그런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우린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하이 인터오퍼러빌리티한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320, 323, 324, 321, 310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그거 안에 인터오퍼러빌리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320이 나왔고 최근에 324가 나왔고 323이 좀 그 이후에 나왔는데 323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오퍼러빌리티를 다 연결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멀티 플랫폼 캐퍼빌리티를 갖는다. 이거는 한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는 전화선에서도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고 선에서도 돌아가고 PC에서도 돌아가고 모바일 폰에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주얼 퀄리티를 앞으로 좀 더 높여서 립싱크도 맞추고 비주얼 아티팩트도 줄이고 이건 RSVP와도 많이 관련이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패킷을 잊어버리지 않아야지만 이런 아티팩트가 줄어드니까요. 그 다음에 갑자기 딜레이 같은 것도 없도록 네트워크상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이미지 앤 하이 사운드 퀄리티를 보장을 해주자. 그래서 요즘 보면 엠팩2로 하는 화상회의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엠팩2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밴드위스가 한 6Mbps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큰 밴드위스를 잡아먹는 화상회의도 앞으로는 가능하고 그렇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응용 분야를 만들고 화상회의를 개발을 하고 그게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하나 더 있군요. 텔레폰 라이크 펑셔널리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전화를 하다가 내가 받고 있다가 콜 트랜스퍼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가 다른 비서한테 전화해서 사장을 연결하지 사장이 사장한테 직접 연결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콜 트랜스퍼 기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3자 통화, 그러니까 화상 전화랑 화상 회의랑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화상 전화는 화상 회의가 안 됐었고 화상 회의는 화상 전화가 좀 불편했었는데 둘이 하다가 넷으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넓혀가는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자.
그런 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any calling destinations라고 썼나요? 그러니까 이건 accessibility와 관련 있는 부분인데 내가 서울에 있지만 전 세계 어디 있는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모바일 폰하고도 연결하고 싶어서 실제로 324하고 슬래시하고 M을 쓴 게 있는데 324 모바일 폰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차 안에 앉아서도 어느 사무실에 있는 사람과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화상회의는 계속 발전을 하고 지금 소개한 분야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겠죠. 운영 분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넘겼네요. 좀 짧게 줄이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된 관계로 해서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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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러리 배포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RTP 쪽 라이브러리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당시 세미나 할 때만 해도 RTP 쪽으로는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에 바짝 붙어서 바인딩된 그런 프로토콜이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마다 따로따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것처럼 뉘앙스가 풍겨졌었어요. 그전에는 RTP 부분이. 그런데 요즘은 몇 군데서 RTP 스택을 팔아요. 루센트가 저기죠. AT&T에서 이런 이쪽 부분 빠져나온 부분인데, 거기서도 RTP 스택을 따로 팔고, 그 다음에 레드비전이라는 회사도 팔고, 데이터빔이라는 회사도 이런 스택을 팝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저희도 만들어 놓고 있고, 계속 이제 이걸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생각한 것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한 2달 정도면 끝낼 거라고 생각했었고, 실제로 저희가 프로토타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은 엠팩 브로드캐스팅 하는 그런 프로토타입이 있었는데, 그 프로토타입에서부터 이제 실제로 이건 스택을 만들기 위해서 응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추가가 돼서 제가 생각한 건 한 7월쯤이면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석 달 정도가 지금 딜레이 될 것 같아요. 한 10월쯤은 돼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예상한 것처럼 역시 RTP는 개개인이 구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라이브러리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세 번째 질문 먼저 얘기해요. 성대에서 만든 화상회의에서 저희께 화상회의 보드가 들어가 있죠, 일단.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학교에서 그런 칩을 전부 선정해서 그걸로 보드를 만들어서 그 위에 어떤 드라이버 얹고 소프트웨어 얹어서 하기는 너무 일이 커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는 그런 걸 다 하려고 하진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시스템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저희 시스템이 성대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을 성대에 있는 분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을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서 어떤 때는 되게 귀찮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오해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어플리케이션 쉐어링 하는 툴을 짠 적이 있었는데, 그 툴을 짰는데 좀 속도가 느려서 내부적으로는 상품은 안 만들고 개발만 해놓고 종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대에서 그런 부분을 쓰고자 했을 때 저희가
원소스를 제공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성대에서 많이 고쳤고 지금은 이제 저희 거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질문이 개인적인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